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애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곽승희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드라마 징비록이 방영되면서 징비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거나 징비록 내용이 궁금하신 오마이뉴스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마이뉴스는 징비록을 현대 한국어로 쉽게 풀어 쓴 저자 두 분을 모시고 유성룡과 징비록, 그리고 우리 시대 징비록이 주는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징비록을 오늘날 한국어로 아주 쉽게 풀어주신 신김기택 선생님과 한중 군사전쟁 전문가이신 이몽빈 선생님이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먼저 이 유성룡이 쓴 징비록이 어떤 책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징비록은 저자가 그 서문에서 밝혔다시피 앞날의 잘못이나 그 실패를 갖다 교훈 삼아서 뒷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이 그 징비의 뜻입니다. 원래 그것이 중국의 고전 그 시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네. 임진왜란 7년 전쟁의 그 전체 실상을 갖다가 거시적으로 조명한 그 회고록 수준의 책이 바로 이 징비록입니다. 전쟁을 겪은 유성룡의 회고록 형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참고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보고 들은 대로 적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다고 이야기가 딱딱하지 않습니다. 겪은 일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서 독자가 읽을 때는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해요. 그래서 7년 동안에 벌어진 전쟁의 참상을 체험하는 듯한 그런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읽는데도 재미가 있다. 이런 점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 쓴 사람의 실력이나 관점, 태도를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책을 왜 이 시기에 다시 두 분께서 출간을 하게 되셨는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제가 한 2년여 전에 그 청소년용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청소년용으로 풀어 쓰게 된 이유는 책을 읽으면서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이 막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겁 많고 소심한 이런 자신의 본능을 그대로 내보이는데, 그 글을 보면서 마치 나를 보는 듯한 느낌,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들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7년 전쟁의 역사적 기록으로서도 참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으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평소 때는 좋았던 사람이 어떤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구나. 즉 역사서인 동시에 자라나는 세대가 꼭 읽어야 될 교양서구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이제 그 청소년용 책이라 이제 좀 얇은 분량으로 해설까지 곁들여서 3권을 썼었는데, 지금 이제 징비록 드라마 방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썼지만, 군사 전문가로서 이몽빈 선생님이 지도를 곁들여서 상세하게 거기에 해설을 담아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지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펴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해설을 먼저 읽고 앞부분을 읽으니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여긴 안 나오셨지만 동양화 작가께서도 이 작업에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네, 세 분이서 같이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대중성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그리고 시각적인 즐거움 요 세 요소를 한 책에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책에서 좀 또 흥미로운 점은 그 이브록 작가의 이 사파거든요. 이 사파가 인두로 일일이 점을 하나씩 찍어가면서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징비록이라는 것이 그 우리 역사의 상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상을 겪은 그 상처의 기록인데 바로 그 인두를 가지고 하나하나 찍은 것은 그런 상처에 대한 각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용을 옮기시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운 그런 대목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나요? 많죠. 예, 예. 사실 이제 이 징비록의 내용을 보면 이 일본군이 침략을 하면서 우리의 통치 체제, 군사 체제가 얼마나 허술하고 부실한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역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 전에 그 권위의식이라든지 그 관습적인 태도를 이제 계속 보이는 점이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막 뭔가 이 숨통을 조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그 예를 들면 바다에서 연전연승을 한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의 꾀임에 속임수에 놀아나서 결국은 정부가 조정이 이 이순신을 징계하잖아요. 고문을 하고 하옥을 시키고 또 사형시키려다가 그 간신히 그 목숨만 부지해서 백의종군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전쟁 전에 우리나라의 그 계층별 이 패단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권위의식이나 지도층에 그 굳어져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몽빈 선생님께서는 좀 이렇게 통쾌하거나 흥미진진하거나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흥분이 되는구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행주 대첩을 들겠습니다. 행주 대첩 제가 지도도 잘 그렸는데 행주 대첩이 그 부산에서 한양으로 연관되는 그 수로 그 보급 루트가 이제 권율 장군이 그 승병하고 해서 2~3천 명 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주 대첩은 그냥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한양에 농성 중이던 그 45,000명을 갖다가 일본군을 갖다가 제발로 남쪽으로 물러나게 한 그 가장 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징비록 보면은 해전 부분에 대한 이순신의 그 승리도 있긴 있지만 이순신 개인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이 책을 쓰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공정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 아끼는 사람에 대한 서술을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예. 이런 기록을 남긴 그 유성룡이란 사람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저기 학자입니다. 학자였는데 퇴계 이황의 수세자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학문 내공을 쌓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 학자라는 그 칭송도 받았지만 전란 시기에
전국을 갖다가 총괄하는 그 재상으로서의 그 정치 외교적 능력은 모자라다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김기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사실 징비록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고 자기 의견을 최대한 삼가고 있는 사실만을 기록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파리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눈치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순신에 대해서 특별히 분량도 많고 그 공적을 자세하게 쓴 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한 점 이런 점은 이제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영의정까지 올랐지만 사실은 하급 장수가 해야 될 일, 예를 들면 명나라 군에게 식량을 대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거든요. 워낙 군사수도 많고 임진왜란 기간 중에 식량의 생산량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인육을 먹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인데 명나라군에게 식량을 대지 않으면 엄청난 횡포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하급 장수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유성룡이 나서서 그런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고 그거를 식량을 또 나르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굶어서 힘이 없는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험한 지형을 건너서 기간에 맞춰서 식량을 갖다 대는데 그야말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면서 오로지 나라를 구하는 일이나 백성을 위하는 일에 큰 일, 작은 일, 또 좋은 일, 험한 일을 가리지 않고 했다는 것을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나. 그리고 결국은 이순신과 권유를 사전에 발탁한 것이 전쟁의 물꼬를 유리한 방향으로 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 선견지명, 그런 어느 정도의 안으로 굽은 견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머릿말에서는 자기가 나라를 이런 위기를 미리 막지 못하고 위기에서 나라를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부끄럽다는 소회를 이제 밝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견지명도 있고 낮은 일도 직접 하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다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그 시대 권력자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봉규 선생님께서는 징비록에 등장하는 장수들, 고위 관료들, 왕족들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신하, 훌륭한 지도자 참모들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선조 국정의 최고 통치자인 선조만큼은 후한 점수로 갖다가 주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태조, 세조, 선조, 그다음에 나중에 영조, 인조 전부 다 방계라든가 또는 창업주주이기 때문에 조어가 붙었는데 이 선조도 그런 정통이 아닌 그런 하나의 뭐라고 할까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는지 하여튼 굉장히 좀 소심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편협한 임금이었습니다.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순신을 갖다가 얼만큼 그 임금이 시샘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질투해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 제 노량에서 그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고도 과언이 할 정도로 자기 뭐 자포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겨서 나중에 종전이 됐더라도 공신이 된다는 그런 공신이 된다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으니까. 보십시오, 저 피난 가는 도중에 그 유성룡을 영의정에 임명했다가 다음 날 그냥 그런 국무총리로 그렇게 갈아버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군주제라고 하지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그런 강단 있는 임금은 못 될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반개 출신 왕이라는 여러 콤플렉스 때문에 네. 노력은 했지만 소심하고 변덕스러움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아마 그럴 겁니다. 평가를 네. 주셨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모시는 왕인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유성룡은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걸 적나라하게 이렇게 남긴 그만큼 이유는 이제 뭐라고? 감정이 나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사구팽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용당하고 용도 폐기를 당한 셈입니다. 7년 전쟁이니까 임진왜란 전시 2년, 그 다음에 휴전 및 화친 교섭기 3년, 그 다음에 정유재란 2년, 도합 7년입니다. 그동안 실컷 부려먹고 나중에는 전후에 그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을 누를까봐 그래서 북인들이 정적들이 그냥 탄핵하는 것을 갖다 그냥 방관을 해서 쫓겨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던 해가 같은 날 이순신도 죽었으니까 참 묘한 일 아닙니까? 선조에 대한 앙심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기택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징비록을 읽으면 이제 온갖 참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나 그 사람들의 아주 부끄러운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들을 낱낱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해보죠. 내가 저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런데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책임이건 의무건 내팽개치고 먼저 나부터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은 그거는 인간에게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을 없애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다만 그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평소에는 훌륭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그 위기 상황에는 아주 빨개 벗는 것처럼 자기의 더러운 모습, 참 이 나약한 모습을 다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유성룡은 자기의 본성을 알고 그런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평소에 우리가 어떤 점을 중요시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쓰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 글은 사실은 징비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임진왜란을 복귀해 볼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참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본성을 그냥 무조건 억누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서 교훈을 얻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몽빈 선생님께서는 그런 맥락에서 징비록의 의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징비록 후일담 뒷이야기들에서 그 저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엔 장수다운 장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능한 장수들하고 판단을 잘못하는 군사 지휘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무능하고 비겁하다고. 그러니까 군인이라면
목숨을 갖다가 우선 이제 던져서 싸울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조선인들, 조선 권력자들의 비겁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징비록을 널리 읽혀야 되는지. 고맙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현대인들이 조선 임진왜란을 기록한 징비록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면 말씀 주신 책임감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전쟁이라는 게 전쟁이든 사건이든 사고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많은 징조가 있고 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은 사람들이 둔해서 그거를 못 보는 게 아니고요.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나태하고 아니한테도 또 이렇게 이 습관에 젖어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하려는 이런 태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때 이랬으면 저때 저랬으면 왜 저 신호를 우리는 잊지 못했을까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연 밑에는 수많은 필연이 있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는 그게 사실은 예고돼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유성룡은 바로 그런 나태함이라든지 관습에 젖어 있다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에 취해서 그런 작은 징조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행태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그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평소에 아주 작은 습관 또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누적이 되면 골마서 터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터질 때가 되면 터지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우수한 이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막는다면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춘다면 이런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징비록에서도 이미 터진 후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막을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권력자들도 당파 싸움 때문에 그것을 못 본 측면도 있고 유성룡도 동인에 있으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의견에 말하자면 큰 의견에는 어느 정도는 동의한 거거든요. 물론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유성룡도 아마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이것을 기록을 통해서 그래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은 징조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럼 그런 맥락에서 권력자들, 고위 관료들에 대한 교훈도 또 짚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은 우리 통치체제나 군사체제의 문제점, 부실한 점을 낱낱이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또 우러러봤던 지배층들, 권력자들이 사실은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무력한 거를 또 낱낱이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반대의 현상도 일어납니다. 사실은 권력자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깔보고 짓밟았던 일반 백성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가를 또 실감하게 해준 사건이에요. 이 징비록이. 그러니까 의병뿐만 아니라
일반 피난하던 백성들도 막 그 불만을 터뜨릴 때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선조가 평양에서 의주로 피난 갈 때 막 몽둥이 들고 국민들이 소리를 치면서 달겨들어서 그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어떻게 막을 줄 몰라서 쩔쩔매는 장면도 여기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는 그런 문제점들, 무능함들 이런 게 숨겨져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사고가 터지면, 전쟁이 터지면, 위기 상황이 되면 그게 다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위기 상황을 늘 느끼고 만약에 이런 위기가 닥친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시각으로 어떤 제도라든지 또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중요한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기 상황을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가 권력자에겐 참 중요한 지점을 책에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청소년판을 출간하셨다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금년에 이 책을 다시 재출간하는 그 사이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특히 김기택 선생님께서는 그 참사 100일 추모 공연에서 신앙송도 하셨는데 기다리래라는 시를 낭송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드러났던 고위 관료들의 무능, 또 비겁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의 비겁한 모습, 이 징비록을 보면서 떠올렸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감정인데 또 옮긴이로 그 사건을 접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닮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실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 중에서도 가장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장면이 바로 기다리라고 그 선내 방송이 나왔을 때 그 학생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구조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막 서로 살려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너무나 침착하게 딱 그 줄 맞춰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기가 참 두렵고, 먼저 그 선장이랑 그 선원들이 도망가고 또 구조대는 그 위험하다고 오지 않고, 이런 여러 상황이 이미 징비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를 꼭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400여 년 전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복기를 하듯이 후세에도 세월호를 보면서 복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유성룡이 쓴 이 징비록에 쓰는 방법이 참고가 될 듯 싶습니다. 즉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게 중립적인 시각으로 사실을 기록하되 이 현장감을 살려서 마치 그 독자들이 그것을 보는 듯한 그런 실감나는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딱딱하게 하면 일반 대중들은 안 보거든요. 일반 대중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기록해서 전문가들이나 또는 그 관련자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일반 서가에 꽂혀서 항상 우리 국민들이 읽고 생각을 할 거리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책. 말하자면 세월호 징비록이 되겠죠. 이런 기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용민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징비록 후일담에서 유성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본문에다가 다 기록을 했으면서도 또 거듭해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까닭은 후손들에게 새삼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말을 갖다 그대로 버리지 말고 활용한다면은 아마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기에 이로울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조상의 좋은 지혜, 전통을 갖다가 본받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지금 결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김 선생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징비록하고 그 세월호를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에 아마 놀라게 될 거예요. 사실 임진왜란이 지난 후에 병자호란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층이나 그 최고 지도자가 기다리라고 해놓고 피난을 간다든가 또는 그 허술한 제도나 그 관리층의 무능이 낱낱이 드러난다든가 이런 점은 병자호란 때 되풀이되고 또 한국전쟁 때도 되풀이되고 또 세월호에서도 되풀이되고 그대로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란 것, 나약하고 또 그 삶에 대한 애착, 위기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을 팽개치고 나부터 살려는 그런 본성을 자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열강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 기록이 갖는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기록을 자료로서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일반인들의 감수성을 계속 자극해서 읽을 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서 흥미로운 부분을 살리고 하면서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의 중요성, 그것을 저는 좀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그 징비록의 그런 훌륭한 장점들을 다 잘 모아서 또 새롭게 엮어주셨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도 많은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 말씀도 이제 잘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